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을 위한 채널 꾹꾹이 TV입니다. 자, 집사님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소파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 들어간 작고 소중한 장난감. 그걸 꺼내겠다고 우리 집 털찐 맹수님이 아빠를 낑낑거리며 쑥 집어넣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도 저쪽 발로 꺼내려고 애쓰지 않았나요? 캣타워 꼭대기에 있는 깃털을 후려칠 때도, 추르를 달라고 간절하게 집사님 팔을 툭툭 칠 때도 항상 쓰는 발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요. 에이,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단순히 고양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고양이 혹은 오른손잡이 고양이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하고 귀여운 고양이의 양체공학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사고뭉치 이름부터 알려주고 가세요. 다들 어떤 예쁜 이름을 가졌는지 궁금하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까요? 맞습니다. 이 작고 푹신한 생명체는 사실 우리 집을 어슬렁거리는 작은 버전의 호랑이, 즉 완벽한 육식동물이자 사냥꾼이죠. 그들의 모든 신체 부위는 사냥과 생존, 그리고 하루 20시간의 수면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 뛰어난 청력,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앞발까지도요. 고양이의 앞발은 단순히 걷거나 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세수를 할 때 쓰는 섬세한 수건이 되기도 하고, 사냥감을 붙잡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며, 집사의 마음을 녹이는 애정 표현의 도구, 바로 꾹꾹이를 시전하는 마법의 도구이기도 하죠. 이렇게나 중요한 앞발인데, 과연 우리 냥이들은 이 소중한 앞발을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에게도 다 계획이 있고 선호하는 쪽이 있다는 말씀.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 바로 양체공학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당연합니다. 제가 방금 만든 말이거든요. 하하, 사람의 신체 구조나 습관에 맞춰 도구를 설계하는 학문을 인체공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 고양이들의 신체적 비밀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걸 양체공학이라고 한번 귀엽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앞으로 이 단어를 들으시면 고양이의 신체적 비밀과 습성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체공학의 첫 번째 연구 주제가 바로 고양이의 우스발, 즉 고양이계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입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동물 행동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는 사실. 우리 냥이들의 작은 발짓 하나하나에 숨겨진 과학적인 비밀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양체공학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 우리 집 고양이의 숨겨진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고양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전 세계 인구의 약 90%는 오른손잡이, 그리고 약 10%가 왼손잡이라고 하죠. 아주 소수는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고요. 이건 우리의 뇌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좌뇌는 논리적, 분석적 사고와 언어를 담당하고 우뇌는 감성적, 창의적 사고와 공간 인지를 담당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뇌는 우리 몸을 교차해서 지배합니다. 즉, 좌뇌는 몸의 오른쪽을, 우뇌는 몸의 왼쪽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좌뇌가 더 발달했고 왼손잡이는 우뇌가 더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고양이 얘기한다면서 왜 갑자기 뇌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싶으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이 뇌의 편측성이라는 개념이 우리 냥이들의 발 사용 습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특별한 능력인 줄 알았던 이것이 고양이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밝혀집니다. 네, 집사님들,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입니다. 고양이에게도 주로 사용하는 발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발 선호도, paw preference 또는 측면성, angelatérality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냥이가 소파 밑에서 장난감을 꺼낼 때 유독 한쪽 발만 고집하는 건 그냥 우연이나 버릇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른 본능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더 편한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냥덕후 과학자들이 고양이의 발 선호도에 대해 엄청난 연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의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발을 더 많이 쓰는지, 그게 성별이나 성격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끈질기게 관찰하고 분석한 거죠. 그 결과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오늘 그 연구 결과들을 집사님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싹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냥이를 볼 때 그냥 귀엽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 저 녀석 우뇌가 발달한 예술가 타입이군 하면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양이의 발 선호도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까요?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뇌의 편측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양이의 뇌 역시 인간처럼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 있고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며 몸을 교차해서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오른쪽 앞발을 사용해 무언가 섬세한 작업을 하려 한다면 이는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좌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 앞발을 사용한다면 감정, 공간인식, 돌발 상황 대처 등을 담당하는 우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고양이가 무슨 논리적 사고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기 있는 쥐돌이를 잡으려면 소파를 돌아 테이블 밑을 지나 저쪽으로 점프해야겠다. 와 같은 사냥의 순서를 계획하는 것도 일종의 논리적, 순차적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고양이의 발 사용은 단순히 손버릇이 아니라 그 순간 고양이의 뇌가 어떤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마 많은 집사님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인데요. 바로 고양이의 발 선호도가 성별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북아일랜드 퀸즈 대학교의 연구팀이 수컷 21마리, 암컷 21마리, 총 42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아주 세밀한 관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추르가 담긴 좁은 병에서 간식을 꺼내 먹게 하거나 천장에 매달린 장난감을 잡게 하는 등 다양한 미션을 주고 어떤 발을 먼저 그리고 더 자주 사용하는지를 기록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놀랍게도 수컷 고양이들은 대부분 왼손잡이 경향을 보였고 암컷 고양이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양이가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우리 집 수컷은 맨날 오른발로 냥냥 펀치 날리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예외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 집 냥이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어느 쪽 발을 더 쓸지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집사님들, 과연 우리 집 냥이는 왼손잡이일까? 오른손잡이일까?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제1차 양체공학 능력평가 간식 영역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추르나 작은 트릿과 입구가 좁아서 머리는 들어가지 않고 발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투명한 병이나 컵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깊으면 고양이가 짜증내고 포기할 수 있으니 발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깊이의 용기를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가 되셨다면 용기 안에 간식을 넣고 고양이 앞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멀찍이서 조용히 매이 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냥이는 어떤 발을 먼저 집어넣어 간식을 꺼내려고 시도할까요? 이 테스트는 고양이의 문제 해결 능력과 섬세한 발 컨트롤 능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바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간식 영역 테스트를 진행하셨다면 이제 결과를 분석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당신은 어느 손잡이인가요?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한 관찰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최소 10번 이상, 가능하다면 여러 날에 걸쳐 수십 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양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귀찮을 때는 그냥 아무 발이나 휙휙 쓸 수도 있거든요. 관찰하실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발을 먼저 사용하는가? 둘째, 어떤 발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능숙하게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 10번 시도했는데 왼쪽 발을 8번, 오른쪽 발을 2번 썼다면 이 친구는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만약 5번 비슷하게 사용한다면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 양손잡이 고양이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들, 지금부터 수첩과 펜을 들고 우리 냥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냥이 관찰 일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간식 테스트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 하시는 집사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2차 양체공학 능력평가 놀이 영역입니다. 고양이들은 본능적인 사냥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를 낚아채는 행동을 통해 그들의 순발력과 신체 능력을 가장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의 준비물은 더 간단합니다. 낚싯대 장난감이나 레이저 포인터처럼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장난감이면 무엇이든 오케이입니다. 방법은 더 쉽죠. 고양이 앞에서 장난감을 살랑살랑 흔들어 주세요. 단, 너무 빠르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면 고양이가 흥미를 잃거나 그냥 몸 전체로 덮쳐버릴 수 있으니 앞발로 톡하고 건드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와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집중해서 앞발을 뻗어 장난감을 잡으려고 할 때 과연 어떤 발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주세요. 특히 공중에 매달린 깃털을 잡기 위해 두 발로 서서 한 발로 냥냥 펀치를 날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냥이의 주력발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건 앞선 테스트들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름하여 제3차 양체공학 능력평가
생활 영역입니다. 고양이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릴 때, 혹은 장애물을 넘어갈 때 안정적인 착지를 위해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발을 먼저 내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무의식적으로 편한 발부터 내딛는 것과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 냥이가 계단을 내려올 때, 혹은 캣타워에서 폴짝 뛰어내릴 때 어떤 발로 먼저 착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또 다른 관찰 포인트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고양이가 볼일을 본 뒤 모래를 덮을 때 어떤 발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오랫동안 모래를 파는지 관찰하는 것도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영역 테스트는 특별한 준비물 없이 집사의 애정 어린 관찰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간식, 놀이, 생활, 이 세 가지 영역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우리 냥이의 발 선호도에 대한 거의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봤는데 왼쪽과 오른쪽 사용 빈도가 5대5 혹은 6대4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냥이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지? 혹시 고장 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고양이가 바로 고양이계의 러나르도 다빈치, 즉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사람 중에도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이 있듯이 고양이 중에서도 특별히 선호하는 발 없이 양쪽 발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고양이의 약 25% 정도는 뚜렷한 발 선호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양손잡이 고양이들은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쪽의 발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뛰어난 적응력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좌뇌와 우뇌의 소통이 매우 원활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좌뇌의 논리적인 판단을, 다른 상황에서는 우뇌의 창의적인 판단을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천재 고양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냥이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애는 천재과였구나 하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하지만 아직은 과학적으로 100% 증명되지는 않은 재미로 보는 고양이 성격 분석 시간입니다. 집사님들, 우리 냥이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따라 성격도 다를 수 있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이건 마치 우리가 혈액형이나 MBTI로 성격을 예측해보는 것과 비슷한 일종의 즐거운 추측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먼저 오른손잡이 고양이부터 살펴볼까요? 오른손잡이는 주로 좌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좌뇌는 논리, 분석, 차분함 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일부 행동학자들은 오른손잡이 고양이들이 비교적 차분하고 신중하며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게도 비교적 침착하게 반응하고 일상적인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범생 스타일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고양이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성장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집 오른손잡이는 완전 사고뭉치인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경향성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왼손잡이 고양이들의 성격은 어떨까요? 왼손잡이는 감성과 창의력의 뇌, 바로 우뇌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손잡이 고양이들은 좀 더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탱탱볼 같은 매력을 가진 아이들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에 유독 격하게 반응하거나 집안 구조가 조금만 바뀌어도 예민하게 알아채고 때로는 갑자기 우다다다 뛰어다니는 등 에너지가 넘치는 예술가 타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왼손잡이 성향을 보이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나 낯선 환경에 더 쉽게 놀라거나 불안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 집 냥이가 왼손잡이라면 혹시 더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는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안정감을 줘야 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양손잡이 고양이들의 차례입니다. 왼쪽, 오른쪽 뚜렷한 선호 없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이 유연한 친구들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도 재미있는 추측이 있습니다. 양손잡이는 좌뇌와 우뇌를 비교적 균형 있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적응력이 강하며 전반적으로 느긋하고 유순한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또 다른 상황에서는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야말로 균형 잡힌 성격의 소유자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뚜렷한 우세뇌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 선택지 앞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처럼요. 양손잡이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님들, 어떤가요? 우리 냥이가 정말 유순하고 느긋한 편인가요? 아니면 가끔 결정장애, 의의 모습을 보이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재미 위주로 고양이의 발 선호도와 성격의 연관성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냥이가 어느 쪽 발을 쓰는지 아는 게 집사에게 실제로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네,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발 사용 패턴은 단순히 성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건강과 웰빙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확고한 오른손잡이였던 고양이가 갑자기 왼쪽 발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하거나 양쪽 발을 번갈아 쓰며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오른쪽 발이나 어깨 관절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작은 상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픈 발을 덜 쓰려고 하는 거죠. 또한 강한 발 선호도를 보이는 고양이일수록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가 한쪽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정보 처리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추측이죠. 이처럼 우리 냥이의 발 사용 습관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은 말을 못하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냥체공학을 우리 일상생활 속 아주 중요한 공간, 바로 화장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고양이에게 화장실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공간이죠. 집사님들, 혹시 우리 냥이가 볼일을 보고 모래를 덮을 때 그들의 발놀림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마치 자신만의 정교한 의식을 치르듯 앞발로 신중하게 모래를 파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볼일이 끝나면 다시 앞발과 뒷발을 총동원해 흔적을 완벽하게 덮는 그 모습. 이 사막의 발레와도 같은 움직임 속에도 양체공학적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왼손잡이 고양이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왼쪽부터 진입하고 주로 왼쪽 발로 모래를 파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저의 즐거운 상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화장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늘 한쪽 발로 모래를 잘 파던 아이가 갑자기 그 발을 잘 쓰지 않거나 화장실 자체를 불편해한다면 발바닥에 상처가 났거나 특정 관절이 아플 수 있다는 신호이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화장실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
바로 밥그릇. 앞으로 가볼까요? 양체공학의 관점에서 본 고양이의 식사 시간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그냥 얼굴을 그릇에 파묻고 와구와구 먹기 때문에 발을 쓸 일이 별로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가끔 유별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기 전에 꼭 앞발로 물을 한번 톡 찍어서 맛을 보거나 물 표면을 몇 번 툭툭 쳐서 파동을 일으킨 뒤에야 마시는 고양이들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고양이의 시력이 가까운 곳에 있는 정적인 물의 수면 높이를 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로 파동을 일으켜 물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아주 과학적인 행동입니다. 이때 과연 우리 냥이는 어느 쪽 발을 탐지용 레이더로 사용할까요? 아마도 자신이 가장 선호하고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주력발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사료 그릇에서 사료를 하나씩 꺼내서 바닥에 놓고 꺼내 먹는 스타일의 고양이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때도 어떤 발을 더 야무지게 사용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양체공학 탐구에 좋은 소재가 될 겁니다. 집사들의 심장을 녹이는 필살기, 꾹꾹이에도 양체공학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꾹꾹이는 아기 고양이가 엄마 젖이 잘 나오도록 가슴을 누르던 행동에서 유래한 아주 깊은 애정과 편안함의 표현이죠. 고양이가 집사의 배나 담요 위에서 무아지경의 표정으로 앞발을 번갈아가며 꾹꾹 누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이때 우리 냥이의 발놀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양쪽 발을 거의 동일한 힘과 빈도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유독 한쪽 발에 더 힘을 주거나 한쪽 발로 시작해서 리듬을 타는지. 만약 우리 냥이가 오른손잡이라면 꾹꾹이를 할 때 오른쪽 발의 움직임이 좀 더 안정적이고 리드미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왼손잡이라면 왼쪽 발이 그루브를 주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꾹꾹이는 보통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행동이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정 어린 눈으로 관찰하다 보면 그 미세한 차이 속에서 우리 냥이만의 독특한 꾹꾹이 스타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 또한 집사만이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 테스트를 통해 우리 집 냥이가 왼손잡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 집사로서 무엇을 더 신경 써주면 좋을까요? 아까 왼손잡이 고양이들이 운해의 영향으로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모든 왼손잡이 냥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주된 휴식 공간인 숨숨집이나 캣타워를 집안의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구석에 배치해 주는 거죠. 또한 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예술가 타입일 수 있으니 그냥 흔드는 낚싯대 장난감보다는 머리를 써야 간식을 빼먹을 수 있는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푸드퍼즐을 제공해주면 지루함을 덜 느끼고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우리 냥이의 성향을 이해하고 맞춰주려는 집사의 노력은 냥이의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잡이 고양이들을 위한 맞춤 케어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른손잡이 고양이들은 좌뇌의 영향으로 비교적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정해진 루틴을 선호하는 모범생 스타일일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성향의 고양이들에게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밥을 주고 비슷한 시간에 놀아주고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등 일관된 루틴을 유지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예를 들어 가구 배치를 갑자기 바꾼다거나 예고 없이 낯선 손님을 많이 데려오는 것은 이들에게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놀이를 할 때도
예측 불가능한 레이저 포인터보다는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낚싯대 장난감이나 공 던지기처럼 자신이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사냥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놀이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성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 고양이의 개별적인 성격을 존중하고 관찰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양채공학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고양이의 발 선호도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리고 양손잡이. 어떤 테스트를 하고 어떤 성격적 경향이 있으며 집사로서 어떻게 케어해주면 좋을지까지 알아봤죠. 하지만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고양이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양손잡이든 그 사실 자체가 고양이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작은 세상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의 재미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냥이가 어떤 발을 쓰든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차이점들이 모여 우리 고양이만의 독특한 개성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냥이의 작은 발짓 하나에도 더 큰 애정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의 비밀스러운 양채공학 세계 탐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파 밑을 긁고 있는 냥이를 보며 아이고, 저 왼손잡이 아티스트님 또 작품 활동하시네라며 웃을 수 있는 경력직 집사로 거듭나셨습니다. 우리 냥이의 작은 발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비밀과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셨다가 우리 냥이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분명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저희 꾹꾹이 TV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집사님들의 양채공학 능력평가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 집 냥이는 왼손잡이인가요? 오른손잡이인가요? 아니면 천재적인 양손잡이인가요? 댓글로 결과를 마구마구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집사님들과 냥이들이 행복하시길 바라요. 안녕.